자, 예전에는 없었던 만성 질환이 요즘 많아졌죠. 심혈관 질환과 암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어쩌면 가장 걸리기 싫은 만성 질환일 수 있죠. 걸렸다는 것을 알아챈 후에도 서서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검진에서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피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왜 오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이해하시면 이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서 플라크처럼 찌꺼기로 작용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0년 전에 이보다 먼저 나온 가설이 있습니다. 뇌혈관 기능 부전이라는 개념인데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서 신경세포를 파괴한다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 가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만들어져서 치매가 생긴다는 신경퇴행성 병리 개념에 밀려서 퇴장당할 위기에까지 놓입니다. 그런데 최근 심혈관 위험 요인들 대표적인 것이 당뇨, 비만이죠. 이 요인들이 치매 발생 증가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치매의 주된 기전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여부가 치매 발생과 연관이 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치매를 예측해주는 혈액검사, 힌트가 되실까요? 자, 영국 사람 31만 명을 9년 동안 조사한 연구를 보시죠. 이 항목에 해당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56%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바로 빈혈이었어요. 자,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가 모자라면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교정해야겠죠. 빈혈과 연관된 또 다른 항목이 RDW, 즉 적혈구 분포폭인데요. 적혈구 크기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높은 수치는 적혈구 크기가 고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빈혈 환자에서 이 RDW가 높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RDW 수치가 15% 이상일 때부터 치매 위험이 쭉 올라가니까 검진 결과에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혈 수치와 묶어서 RDW가 높으면 치매가 잘 온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혈이 심해질수록 더욱 치매가 쉽게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65세 이상 인구 3만 7천 명을 10년 동안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빈혈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1년 6개월 더 일찍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빈혈의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해서 조사해 봤어요. 참고로 경미한 빈혈은 남성 11에서 12.9, 여성 11에서 11.9를 말합니다. 약간 심한 빈혈은 8부터 10.9까지예요. 심한 빈혈은 8 미만입니다. 자, 빈혈이 심해짐에 따라 치매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냐 하면요. 20%, 38%, 64%예요. 달리 해석하면 혈색소 수치가 1.4 감소해서 빈혈이 심해질수록 치매가 15%씩 더 잘 찾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빈혈이 심해질수록 치매에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적어도 빈혈 수치가 8은 넘어야겠습니다. 치매 위험이 6배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 빈혈이 있으면 이 수치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염증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C 반응성 단백질, 즉 CRP입니다. 역시 영국 사람 21만 명을 조사한 것인데요. 기준은 1.5입니다. 빈혈이 있으면서 CRP가 1.5 이상일 때 치매 위험이 배가 됩니다. 빈혈만 있으면 치매 위험이 49% 증가했어요.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서 동시에 CRP가 1.5보다 높다면 치매 위험이 89% 올라갔어요. 참고로 빈혈이 없으면 CRP가 정상이든 높든 간에 치매 위험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빈혈이 치매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산소가 모자라면 머리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저산소증. 치매를 포함한 만성 뇌질환의 유발 요인이죠. 그리고 빈혈이 있으면 당연히 뇌에 산소가 덜 가겠죠. 자, 두 번째, 빈혈의 대표 주자가 철분 결핍이잖아요.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를 올리고 베타 아밀로이드도 뇌에 쌓이게 합니다. 그러면 빈혈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면 치매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철분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채식이 대표적이죠. 사실 야채 섭취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나이 들어서 채소 잘 챙겨 먹으면 20% 가까이 치매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육고기를 너무 안 먹는다? 그럼 치매가 잘 옵니다. 철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뭐든지 균형, 다시 말해 중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가공육인데요. 하루에 25g 더 먹을수록 치매가 50%더 잘 찾아와요. 신선한 고기는 하루에 50g 더 먹을수록 반대로 치매를 19%씩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빈혈 안 오려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일주일에 3에서 4인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전에 강조드렸었습니다. 치매에 집착하시면 암이 더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소화기 질환에 잘 안 걸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면 치매 위험이 3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잘 쓰는 약 있잖아요. 그 PPI, 즉 프로톤 펌프 저해하는 약 드시는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얘네들도 철분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정말 속이 쓰릴 때만 간혹 드세요. 젊을 때부터 오래 쓸수록 치매가 더욱 잘 생긴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까 빈혈이 있으면서 CRP, 즉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치매 위험이 훨씬 증가했죠. 빈혈과 염증을 동시에 유발하는 질환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심혈관 질환이 첫 번째고요. 콩팥이 망가지는 만성 신장 질환도 조심하셔야죠. 피검사 보시면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분당 90ml는 돼야 정상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치매가 더 잘 생기는데 GFR이 30 미만이면 치매가 2배 더 잘 생깁니다. 이것이 빈혈과 연관되기도 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 비만을 피하셔야 합니다. 비만이 왜 빈혈을 유발할까요? 비만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인데요. 철분 호르몬인 헵시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염증 물질들은 이 헵시딘으로 하여금 몸 안의 철분을 줄이게 만듭니다. 자, 이제까지는 혈구 세포들 중에서 적혈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백혈구로 넘어가 보죠. 백혈구는 혈액세포 중에서 면역을 담당하죠. 세균 감염이 되면 수치가 증가해요. 그런데 비만이 되어버리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백혈구가 역시 증가합니다. 어때요?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면 치매가 더 잘 올 것 같죠? 자, 아까 빈혈을 조사한 영국 연구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 수치가 6천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역시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 중성구, 즉 뉴트로필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65%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치매 위험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검진 혈액 검사에서 이 항목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백혈구보다 중성구의 비율이 더 치매와 연관이 깊습니다. 아까 백혈구가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면역에는 선천성 면역과 적응성 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중성구예요. 선천성 면역, 즉 중성구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것은 신경기능 장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뇌혈류 감소와 연관됩니다. 반대로 적응성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림프구입니다. 이 녀석은 신경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25% 미만이면 치매 위험이 증가했구나 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녀석을 같이 살펴보면 더 좋겠죠. 중성구, 림프구 비율이 그것인데요. 신경 염증과 직결되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이 2.4 이상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성구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해답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중성구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리면 이 중성구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두 번째 해답은 충분한 잠이에요.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중성구 수치가 올라가고 림프구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를 예측해주는 피검사로 빈혈 수치, CRP, 백혈구 수치 중에서 중성구와 림프구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진 받으시면 혈구 검사에서 이 수치들을 잘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꼭 교정을 해 나가셔야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혈구 세포 검사 이외에 치매와 연관된 피검사 수치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무엇을 하셔야 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살루스.